예, 첫 소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정책부 조영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올라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예,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복장이 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저희 기자가 맞습니다. 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27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발표를 했어요. 네. 원래는 연말쯤에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 당겨진 느낌도 있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 오전에 주정심을 개최를 했습니다. 세종청사에서 이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 이제 위원장이 이제 김현미 장관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27개 서울 내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이제 1차 지정을 했고요. 예. 뭐 잠포, 뭐 압구정, 여의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강남 4구 그리고 이제 마용성에 몰려 있는 이제 동들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국감정원 따르면은 지금 서울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 자체가 지금 19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좀 서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용성이라는 것은 마포, 용산, 성동구, 예. 이렇게 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강남 지역이 제한적으로 묶였습니다. 네.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우선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대부분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강남 4구에 많이 몰려 있고요. 예.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대상 단지가 한 90개 정도 단지, 가구 수로는 한 9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대부분 물량 자체가 강남 4구 마용성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좀 대상 1차 지역을 그쪽으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장을 이끈 동들 자체가 대부분 강남 4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라고까지는 뭐 보긴 그렇지만 우선 1차 대상지를 그쪽으로 타겟을 정했고요. 그리고 예. 어제 이제 주정심 이후에 담당 국장 얘기로는 필요하다면은 2차 대상지도 즉각적으로 지정을 할 것으로 자기들 국토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1차 지정으로 인해서 뭐 인근 지역이 가격이 오르는 뭐 풍선 효과 같은 게 다시 나타난다던가 예. 아니면 고분양가를 피하기 위해서 좀 꼼수를 쓰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주정심을 개최를 하고 2차 대상 지역도 곧바로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추가 지역이 더 발표될 수가 있다. 네.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제한을 좀 받다가 이번에 풀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과 경기 네. 이렇게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우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운대구 그리고 동래구, 수영구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요. 예.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좀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주정심에서도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은 전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풀려났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고양시랑 남양주 요 두 곳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을 해제를 하고 이제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별내동, 다산동 그리고 이제 뭐 고양 뭐 삼성 택지 개발지구 뭐 창릉지구 일부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 서울과 이제 접근성을 염두했을 때 서울 상승의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그 외 지역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한제는 지금 언제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우선은 내일이죠. 내일 이제 관보에 게시가 되면은 바로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6개월을 유예를 줬었습니다. 기존에 예.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소급 적용하기가 좀 뭐 위헌 소지도 있고 해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단지들 중에서는 관리계획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내년 4월 28일까지 분양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단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지금 기존에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도 적용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2주 철거 이전 단계인데 6개월 안에 2주 철거를 하고 분양 공고까지 낸다는 게 솔직히 물리적인 시간상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택지 분양 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단지들은 허그의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를 받게 되고, 만약 못 피하게 되면은 어제 이제 국토부 발표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것이 실행이 됐을 때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보고 있는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어도 지금 허그에서 그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이제 한 40군데를 전국의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놓고 분양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허그에서 관리하는 거는 최근 1년 내 분양가를 넘기지 못하게, 그리고 만약에 최근 1년 내에 분양 사례가 없으면 인근 시세의 105%를 넘기지 못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 택지비의 건축비, 그리고 이제 건축사들의 적정 이윤을 이제 정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존의 허그 통제보다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확실히 있고요. 확실히 그리고 이 분양가 산정 자체를 지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에서도 어느 정도 낮출 겁니다. 예. 낮춰야지 그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분양이 들어가고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은 허그의 분양가 기준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거다. 그리고 인근 시세,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많게는 30%, 평균 한 20% 정도는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묶이게 되니까 뭐 매물로 나와 있던 그 주택이라든지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더 뛰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좀 매물 잠긴 현상이라고 그러죠. 매물을 예. 좀 걷어들일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매물이 더 없어지면서 네.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또 뭐 작전을 쓰는 세력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대비해서 20, 30%가 낮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만 받으면 20, 30%대의 그렇죠.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우려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 장치를 뒀는데, 일례로 이제 전매 제한 기간 자체를 대폭 늘렸습니다. 최장 10년까지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강남에서 제가 뭐 분양을 받는데 그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이하로 분양이 됐다. 근데 이제 제가 운이 좋게 분양을 받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분양받은 아파트를 10년 동안, 최장 10년 동안 이제 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하는 게 실거주 요건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이제 부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실거주도 해야 되고 팔지도 못하니까 분양을 받으려면 실수요자들이 받고, 그리고 최장 기간 10년까지 거주할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받고 시세 차익을 웬만하면 노리지 않게끔 그렇게 좀 제한 장치를 좀 마련을 해둬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로또 분양, 이른바 로또 분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거를 수익 실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매 제한이 10년으로 정해진 것은 조금 길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헌법소원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군요. 분양가 상한제도 성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잘 먹히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정부가 판단하기에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저금리 기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장 유동성이 좀 풍부하니까 그런 자금을 갖고 있는 일부 투기 세력이 이제 시장을 계속 이제 주택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띄운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도 얘기했지만, 우선은 시장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좀 최고 수준으로 높여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이제 시장 모니터링을 해서 한 2,000건 정도를 이제 선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고, 그리고
지금 또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향후 2, 3년 안에 좀 공급을 서울 주변으로 좀 이렇게 아파트를 늘려서 좀 분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해서 예. 계속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 우리 조 기자는 미혼이죠? 예, 아직 미혼입니다. 예,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그 조 기자가 결혼할 신부를 만나서 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 있는 강남에 네. 신접살림을 차린다. 신혼부부가 강남에 분양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이 신접살림을 강남에서 차리게 된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무주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은 있지만 이 청약 가점이라는 게 신혼부부들이 뭐 자녀가 있지 않은 이상 청약 가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 정도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중위 가격 자체가 뭐 8억 9억을 지금 넘어서는 상황인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LTV 대출 자체가 40%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양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30대 초반 주변 친구들과도 얘기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기는 저희들 신혼부부들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어요? 뭐 좋은 분 만나면 뭐 할 수도 있고 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다뤘던 아이템 중에 서울시의 그 청년 주거 지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혼 이 지금은 문화 자체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 혼인 신고를 좀 늦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 1년, 2년 정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를 갖더라도 한 1, 2년은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과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조 기자도 미혼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